네,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일본에서 필사적인 구조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데다 큰 규모의 여진이 이어지면서 추가 피해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지진의 순간적인 흔들림 정도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필적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유인창 경북대 지질학과 명예교수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현재 구조 상황을 저희가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도로 곳곳이 파괴가 됐고 또 산사태 등으로 인해서 구조 작업이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지금 1월 1일 날 발생한 지진의 정식 명칭이 네. 레이와 6년 노토반도 지진으로 명명이 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거 레이와 6년이라는 것은 일본의 연어거든요. 연어요? 예, 영화 지금 이제 황제 일본 왕이 재임한 지 이제 6년 됐기 때문에 레이와 영화 6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본 정부도 피해 규모가 심각하다는 거를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여진이 계속되고 있죠. 예. 지금. 그래서 지금 우선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번에 노토반도 지진의 특성이 진원 지진이 발생한 깊이가 한 10km 정도 됩니다. 예. 10km 정도 되고 규모가 7.6이고 네. 그다음에 그쪽 지역에서 지진동이 한 7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진원의 깊이가 상당히 낮다는 게 아주 특징적이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피해가 아주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원의 깊이가 얇다라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보니까 제가 앞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동일본 대지진 때는 규모가 9.0인데 이거와 필적할 만하다라는 분석들이 나온 것이 이런 진원의 깊이가 얇기 때문인 겁니까? 우선 일본 기상청에서 쓰는 진도 규모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최대 규모가 7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동일본 지진 때도 최대 규모가 7이었었고 지금도 7이었었는데 진도에서는 그렇겠지만 규모 면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예. 예를 들어서 동일본 지진에는 규모가 9.0이고 지금 이거는 7.6이죠. 예. 그다음에 진원의 깊이는 지금 동일본 지진이 24km 정도 되고 네. 지금 여기 노토 반도 지진은 10km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동일본 지진 같은 경우에는 해역에서 한 120km, 130km 떨어진 육지에서 130km 떨어진 해역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9.0이지만은 피해 진도가 7 정도 되고 피해가 예상 9.0의 규모에 비해서 좀 그때는 당시에는 오히려 그렇다고 약했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구조 활동에 있어서 날씨의 영향도 상당히 중요하던데 내일까지 이 지역에 폭우가 예보돼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미 지진으로 인해서 집안과 건물들이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태일 텐데 이 점도 좀 우려스럽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추가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이유가 지금 노토반도 지진의 특성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데 노토반도 지진이 1월 1일 날 한 번 딱 발생한 게 아니고요. 네. 2018년서부터 계속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지진이. 2018년부터 계속 지진이 발생하다가 2020년까지 좀 줄어들다가 2020년도에서 다시 또 지진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2023년도까지 쭉 줄어들었다가 지금 작년 2023년도 5월 달에 6.5짜리가 큰 지진이 발생을 했죠. 그다음에 또 이번에 이제 7.6짜리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노토반도 지진에서 보듯이 이런 지진은 군발 지진이라고 그래요. 좁은 지역에서 일정 규모의 지진이 계속해서 거의 5년 동안 발생을 했으니까 그럼 뭘 얘기를 하냐면 그 집안이 굉장히 약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7.6짜리가 와도 그 피해가 굉장히 크고 또 이제 우리가 이 노토 지진의 특성을 보더라도 앞으로 7 이상의 지진이 또 올 수 있다는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이 노토 지진이 아주
큰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께서도 앞으로 뭐 여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또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일본 지진 학회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일반적인 일본 분들도 다 예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예, 예. 그리고 특히 그쪽 지역의 군발 혹시 나가노 지역이라고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1998년도에 동계 올림픽이 열렸던 그 지역이죠. 예. 그 지역도 이와 같이 군발 지진 거기서 얼마 한 150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거의 뭐 한 5년 동안 1965년부터 1970년까지 그 군발 지진이 계속 발생을 했거든요. 예, 예. 그 지역은 그런 지진 발생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여진이 뭐 한 달 이상 뭐 몇 년씩 계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나라 상황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동해안 묵호에서 85cm의 지진 해일이 관측이 됐습니다. 이 지진 해일이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진이 발생을 하면은 대개 그 단층 작용이 있습니다. 그 단층 작용에 의해서 그 지각이 밀려오면서 그 에너지가 그 바닷물 속으로 이제 전달이 되거든요. 예. 그럼 거기에서 이제 파도가 생겨가지고 그 계속 연결이 돼갖고 이제 육지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노토반도에서 7.6짜리 지진이 이번에 보니까 역단층에 의한 지진으로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역단층에 의해서 힘이 바닷물로 이렇게 전달이 되면 거기서 파도가 생기게 되겠죠. 그곳이 지금 보니까 그 노토반도에서 우리나라 강릉까지 직선 거리로 720km 정도 됩니다. 한 2시간 만에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보니까 그때 4시 10분에 오후 4시 10분에 지진이 발생을 했고 그때 발생했던 그 파도가 우리나라 그 강릉 앞바다에 그 남항진이라는 데 도착하는 시간이 2시간 걸렸어요. 그때 이제 28cm 정도의 그 파고가 기록이 됐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한 8시 정도에 이제 묵호항에서 85cm까지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런 현상은 일단 노트반도에서 발생한 해일이 저쪽 북쪽의 함경북도까지 올라갔다가 두 번째 파가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기록하게 된 걸로 그래서 85cm의 그 파고가 묵호에서 기록하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우리나라 동해안을 따라서 계속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85cm라고 하면 결국엔 한 1m 정도 되니까 글쎄 제가 뭐 정확하게는 지금 뭐 수치를 이야기를 할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1m 아래의 상황인 건데 이 정도도 그러면 우려할 만하다라고 보시는지요? 어떻습니까? 그 파고도 문제가 되죠. 파고도 문제가 되지만은 원래 비교를 하면은 그 노토반도 근처에서 발생한 지진 해일은 파고가 한 1.2 정도 됩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85cm 정도 되니까 상당히 큰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물론 뭐 동일본 지진 같은 경우는 거의 10m가 넘어가는 파고가 있겠지만은 지금 요거는 이제 그 노토반도에서는 1.2m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85cm 정도가 됐으니까 뭐 비교적 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앞서 이제 그 일본에 계신 교민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뭐 현지에서도 지금 뭐 규모 7 정도의 지진이 또 올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추가로 지진이 발생한다면 역시 그때에도 또 동해안의 지진 해일에 대한 어떤 피해가 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당연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은 1983년도하고 1993년도에 연이어서 그 우리나라 동해안에 지진 해일이 기록된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보면은 삼척하고 묵호항에 2m 최고 2m 한 70cm 정도까지. 그때는 좀 상당히 그렇죠. 컸군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규모가 한 홋카이도 지진, 아키타 지진 해가지고 한 7.8 정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가 오면은 2.7m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예.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에 이번에도 뭐 이 85cm의 해일이 도달하기까지는 한 2시간 정도 걸렸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그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좀 다행입니다만은
그 시설물들을 움직일 수는 없죠. 그래서 그렇죠. 그 전에 미리 우리가 이제 방파제를 쌓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혹시나 만약에 만조 때 지진 해일이 발생을 밀려오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그 위험 수위가 높아지는 겁니까? 그 만조 수위는 그 지진하고 관계없는 거고요. 예. 그 만조 때 지진 해일이 밀려오면은 네네. 그만큼 더 높아지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제. 예, 알겠습니다. 자,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지각이 변형되면서 뭐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면밀한 해저 단층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요. 이런 단층 조사를 할 필요성은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내륙에는 그 지표 단층을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해역에는 이러한 그 단층에 대한 조사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뭐 일단 글쎄 조사가 좀 부처간 뭐 예. 그런 그 업무 관계라서 그런죠. 이건 행정안전부에서 담당을 하는 업무인데 주로 행정안전부는 이제 내륙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단층들을 조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내륙에서 있는 단층들도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바다에서의 단층들도 조사를 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특히 하나는 우리가 지표 단층만을 조사를 하시는데 지진이 발생하는 것은 지표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하 10km, 15km. 예. 그래서 지하에 있는 단층들을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지표 단층만 갖고는 안 되고 지하에 있는 지하 구조를 조사를 하셔야 되고 지하 구조 단층을 좀 면밀히 조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하 구조 단층의 면밀한 조사의 필요성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끝으로 행안부가 오늘부터 관할 지자체와 함께 지진 해일 긴급 대피 장소 점검에 들어갔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먼저 뭐 제일 중요한 게 해안 시설물을 검수를 다시 하셔야죠. 예. 방파제를 안정성 등을 좀 보셔야 되고 특히 그 해안가 주택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그 사전 점검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특히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해항, 삼척항, 묵호항, 속초항 여기가 지금 보니까 대체적으로 지진 해일이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진 해일이 밀려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지역의 그 해안가 주택들, 해안가 시설물들 이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꼭 한 가지 이것만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실까요? 만약에 그 지진 해일이 경보가 뜨면은요, 일단 고지대로 피신을 하셔야 됩니다. 고지대로. 그러니까 해안가에 계셨을 경우에는 그건 뭐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죠. 그다음에 그거는 뭐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를 운항하시는 분들은 해안가로 접근을 하지 마시고 반대로 그 먼 바다로 빨리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피해가 줄어듭니다. 아니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그 만약에 그 지진 해일에 한번 휩쓸리기 시작하면은 조절이 안 돼요. 그걸 따라서 그냥 해안으로 밀려 올라가게 되니까 그 피해가 굉장히 크죠. 그럴 경우에는 지진 해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배에 계시는 분들은 배를 심해 쪽으로 몰고서 나가시고 그다음에 해안가에 계시는 분들은 고지대로 빨리 피신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본 지진과 관련해서 유인창 경북대 지질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